안녕하셨습니까? 서울양병원의 원장 정성규입니다. 저는 외과에서 복강경 수술을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주 전공은 대장암 관련 수술을 주로 하고 있고, 탈창 수술과 담낭 수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담낭 결석에 대해서 강의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담낭 결석은 최근에 건강검진을 많이 시행을 하게 되면서 건강검진 시 시행되는 초음파 검사상 모르고 있었던 담낭 결석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결석인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많이 궁금해하고 있어서 오늘 이 주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담낭은 우측 상복부 간의 좌우 옆 사이에 위치한 세양배 모양의 담즙을 저장하고 있는 주머니입니다. 좌우 옆 간내 담관이 유압되어서 12지장의 팽대부로 유입되는 홍수담관의 중간 부위에 열매처럼 연결된 구조물인데 30 내지 50cc의 담즙을 저장할 수 있으며 정상적으로 10 곱하기 4c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에서 생산되는 담즙은 하루에 한 500 내지 1200cc 정도가 분비가 되고 있고, 참고로 담도는 12장 팽대부로 유입되기 전에 췌장관과 같이 유압되어 공통관으로 팽대부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담낭의 역할은 간에서 형성된 담즙을 농축 저장하는 창고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담낭은 담즙을 생산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담즙은 간에서 생산이 되고 담낭은 그 담즙을 저장해서 이렇게 많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입니다. 담즙은 지방을 유화시켜 췌장에서 분비되는 지방 분해 효소가 지방을 분해하고 흡수하는 데 도움을 주고, 지용성 비타민 흡수에 관련이 되며 콜레스테롤, 빌리루빈 대사에 관여를 합니다. 담낭 결석이란 담낭 내에 발생한 담즙의 단단한 결정체를 말합니다. 종류로는 콜레스테롤 결석, 색소 결석, 그리고 혼합형 결석으로 주로 구성이 되는데, 담낭 결석의 거의 대부분은 콜레스테롤 결석입니다. 담낭 결석이 생기는 원인은 콜레스테롤 담석 같은 경우에 담석의 구성 성분인 콜레스테롤, 빌리루빈, 담즙산의 적정한 비율의 불균형이 생기면서 어느 한 성분이 과포화되거나 결정체가 생기면서 담낭 결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담낭의 운동성 저하도 담낭 결석이 생기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색소 담석의 경우에는 세균 감염이 있거나 간경변, 빌리루빈 형성이 많은 유전성 질환의 혈액 질환에서 주로 발생되는 결석입니다. 크기는 모래알 크기에서부터 골프공 크기까지 아주 다양한 크기로 존재할 수 있고, 진흙 같은 슬러지 형태로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개수는 한 개에서 수십 개 내지 수백 개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담낭 결석이 잘 생기는 경우는 남성보다 여성에서 잘 생기며 40대 이상, 그리고 비만하고 운동이 부족한 자식생활자에서 담낭 결석 발생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급격한 체중 감소가 있거나 고지방 식이, 고콜레스테롤 식이, 섬유질 섭취가 적은 경우에 담낭 결석의 발생 위험성이 증가합니다. 식사를 거르거나 단식을 하는 경우에도 담낭 결석 발생률이 높고, 담낭 결석 관련해서 어떤 증상이 있는지 살펴보면은 원칙적으로 담낭 결석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그렇지만 담낭 결석에서 증상이 발현되면 주로 갑작스러운 우상복부 혹은 상복부 통통을 증상을 주로 나타냅니다. 양측 어깨 사이의 통증이 올 수도 있고 우측 어깨의 통증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담낭 결석의 진단은
정상의 과거 병력 및 정상과 현재 정상의 근거로 담낭결석을 추정을 하게 되고, 의학적 검사를 통해서 담낭염이 있는 경우에는 상복부 혹은 상복부 압통을 호소를 하고, 급성 담낭염인 경우에 심호흡 시 가슴 밑을 누르고 있는 동안 숨을 크게 들이쉴 경우 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머피 사인을 볼 수 있는데, 이 머피 사인은 급성 담낭염의 전형적 소견입니다. 담낭결석에서 황달이 나타난 경우에는 저희가 담도결석으로 2차적으로 진행됐다는 것을 저희 추정을 합니다. 1차적으로 담낭결석의 진단은 임상적으로 복부 초음파 검사를 가장 1차적으로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되고, 필요하면 복부 CT, MRCP, 그리고 역행성 담도 조영술 등을 이용해서 담낭결석을 진단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무증상의 담낭결석은 원칙적으로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담낭결석에 대한 치료 여부는 유관 증상과 검사 결과에 따라 결정을 합니다. 담낭결석의 근본적인 치료는 수술이지만 약물 치료를 대신할 수도 있는데, 연구용 담석용의 담석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용해제가 모든 담석에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 10ml 이하의 방사성 투과성 콜레스테롤 결석인 경우에 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담낭 기능이 정상적인 경우에 투여가 가능합니다. 담낭결석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는 수술입니다. 담낭결석만 제거하는 게 아니라 담낭을 완전히 절제합니다. 여러 가지 수술 방법이 있지만 과거에는 개복 수술을 진행하여 수술 자체 부담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거의 대부분 채소 침습 수술로 담을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채소 침습 수술도 흔히 많이 알려진 복강형 담낭 절제술을 시행을 할 수 있고, 복강형 담낭 절제술도 포트 삽입하는 포트의 수에 따라서 4공식, 3공식, 단일공, 축소형 포트식 등 다양하게 수술을 진행을 하고 있고, 로봇 수술로도 담낭 수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담습증 예방의 식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사를 거르거나 단식은 담습 발생의 위험 인자입니다. 또 규칙적으로 식사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고지방식이나 고콜레스테롤식에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섬유질 섭취를 권고를 하고 있고, 적절한 운동과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에스트로겐 등의 피임약의 지속적 복용은 주의를 요합니다. 실제로 담낭을 절제를 하고 나면 어떤 변화가 생길 건가 많이 궁금해하는데, 일반적으로 수술 후 2, 3주간 일시적으로 설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다량의 고지방 섭취 식사를 하는 경우에 한두 시간 내에 설사가 일시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식단에서는 담낭을 제거했다 하더라도 특별한 변화는 없습니다. 담낭결석증으로 수술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환자는 50세 남성의 환자인데 10년 전부터 반복적으로 지속된 간헐적 우상복부 통증이 있어오다가 저희 병원에 오기 한 달 전에 통일증상이 발생해서 와서 검사를 하고 담낭결석증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혈액검사에서는 특별히 이상 소견이 없었고, 과거에 하행 결장암으로 복강형 가결장 반절제술을 받았던 병력이 있었습니다. CT와 초음파 검사상에서 담낭 내에 다수의 담낭 결석이 발견되었고, 초음파상 특히 담낭 내에 감입된 담석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 6월 1일 날 복강형 담낭 절제술을 진행을 하였고, 수술 소견상 심하게 담낭이 비우가 되어 있었으며 담낭 점막 변성도 심하였습니다. 담낭 내에는 1.5cm, 2cm 크기의 다발성 검정색의 피그멘트 스톤이, 이 환자의 경우 담낭관이 매우 짧고 담도가 비정상적으로 좀 가늘어서 이런 경우 수술 중 담도의 손상을 줄 위험성이 높은 그런 형태의 해박적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술 중 특별한 이벤트 없이 수술은 잘 진행되었고, 수술 후 2일째 합병증 없이 퇴원하였습니다. 퇴원 후
일주일째 더 이상의 과거의 복통은 사라졌음을 확인하고 치료를 종료했습니다. 담낭 결석은 거의 대부분 굳이 치료가 필요 없는 질환입니다. 국내에 유병률이 한 2 내지 4% 정도 되는 걸로 보고를 하고 있고 담낭 결석이 있더라도 7, 80%는 굳이 증상이 없어서 치료가 필요 없는 환자가 대부분이죠. 유증상, 그 담낭 결석 때문에 증상이 유발될 경우에는 그는 수술적 제거를 하는 게 가장 현재까지는 좋은 치료법입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증상이 과연 담낭 결석과 관련이 됐는가를 판정하는 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사례를 보여준 중에 환자도 수차례 병원을 응급실을 반복해서 방문을 했는데도 위장관 장애로 진단을 내리고 그냥 방치되어 왔습니다. 결국은 이제 결론은 이제 본인이 계속 반복해서 느껴왔던 고통이 결국은 이제 담낭 결석 때문에 결론이 났고 치료 수술 후에 그 통증이 없어졌습니다. 그 담낭 관련된 증상을 잘 구분을 해서 적절한 치료를 한다면 그런 불필요한 반복적인 그런 통증에서 이렇게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제가 말씀드린 그런 담낭 관련 증상들 비슷한 증상이 반복되면 담낭 수술을 진행하시는 외과 선생님하고 잘 상담을 해보시면 그 답을 얻을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